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민사전문변호사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서를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있거나 해서 어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그 순간 너무 기쁘겠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상대방의 재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집행권원으로 해서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야지만 나의 손해가 전부되거나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거나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판결이 이제 보통 한 1, 2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씩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은 상대방 재산이 그동안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으로 돈이 보유하는 재산이 어쨌든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 같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그런 자산들에 압류를 많이 거는 거예요. 그 압류를 거는 거를 소송하기 전에 실질적인 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기 전에 건다고 해서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묶어두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압류 신청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가압류 신청서를 써볼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다가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고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서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까지. 다음에 이제 소장이나 이런 거 원고 피고 이렇게 답변서나 소장이나 이런 거 원고 피고 쓰는데 채권 가압류 신청서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기재를 해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 아마 제가 되겠죠. 다시 2001 주민번호 써주시고요. 다음에 주소 목표대로 316 오윈터 빌딩 8층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하나 적어주시면 혹시 재판부에서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미비 서류가 있거나 이럴 때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채무자는 이제 돈 받을 사람, 돈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사람, 아무 이름이나 일단 적어볼게요. 78 0202 다시 2024. 다음 여기 채무자도 주소, 채무자는 송달 주소,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 이제 가압류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채무자라는 게 있어요. 제3채무자가 결국은 임대인이에요. 집주인.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채무자가 집주인에게는 사실은 채권자가 되겠죠. 약간 개념이 어렵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돈을 가지고 있거나 공탁을 하거나 나한테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금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집주인입니다. 79 00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집주인은 채무자랑 같은 건물에 살 수도 있고 집주인이 주소를 아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는 청구 채권의 표시, 청구 채권 내가 지금 채무자한테 얼마를 받을 게 있는지 2천만 원 정도 받을 게 있다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피보전 권리의 표시, 이거는 이제 어떤 권리로 내가 상대방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지,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것이 대여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정상금인지 이런 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 이 김선아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2
2층에 201호에 대한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길어요. 여기 적기에는 좀 길어서 요거는 별지로 뺄게요. 따로 별지 목록 소시와 같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요건 제가 맨 마지막에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청구 취지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서는 신청 취지가 있습니다. 요거 적어주시고요. 신청 취지와 함께 기재를 해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자, 내가 채무자한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 이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여금 채권이에요. 이 대여금 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때 잘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집주인한테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채권,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특별히 문구 변동 없이 거의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그대로 제가 적어주신 거 그대로 베껴서 적으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은 가압류 신청서 같은 경우는 결정문이 이 제3채무자, 결국은 집주인한테 송달이 되는 것이 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제 세입자한테 보증금 반환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집주인에게 확실히 통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지급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 취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간단하죠. 네, 다음은 신청 이유를 적어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 예쁘게 해주시고 신청 이유 적어 볼게요. 신청 이유에서는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는 피보전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왜 내가 이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결론, 크게 이 세 가지 목차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어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지 목차를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장 동료로서 2017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예율에서 함께 근무하여 왔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발전되었으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이 존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빌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채무자는 2019년 2월 1일 집안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 채무자에게 2019년 2월 15일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사용증, 여기서 이제 증거를 첨부해야죠. 가압류 신청서 같은 경우는 그냥 갑제 1호증이 아니고 소갑제 1호증이라고 표시를 해요. 소갑제 1호증, 차용증, 그 다음에 소갑제 2호증은 은행 거래 내역, 2천만 원 송금한 내역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 기일로 정한 2019년 3월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여금 채권을 일체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결. 이상과 같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소결.
대여금 채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인지 2천만 원. 그다음에 언제 대여해야 했는지. 그다음에 차용증과 은행 거래 내용 첨부해 주시고요. 변제기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제 목차로 나왔던 보전의 필요성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전의 필요성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가압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채무자는 이상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만원을 사용해 간 이후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제 사무증,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아요. 돈 갚아줘, 뭐 못 갚겠어 언니 좀만 기다려줘 뭐 이런 내용이요. 한편 채권자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좀 나타내 줘야 돼요. 채무자는 채권자 외에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급기야 지난달인 2019년 6월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주거가 뭐 일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했으니까 뭐 급여 가압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채권자가 알고 있기로 채무자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꼭 가압류 걸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호증, 임대차 계약서. 요거 임대차 계약서는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질 않아요. 있다는 가정하에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으로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건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면은 집행이 힘드니까요. 집행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라는 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거의 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3번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다만 여기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가요.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문구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담보 제공을 하게 돼요. 채권자가 그거를 현금 공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공탁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런 문구를 한마디 적어 줌으로써 요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은 사실 내가 지금 뭐 엄청난 증명 작업을 거쳐서 이게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소명 방법 적어볼게요. 소갑제 1호증, 아까 뭐였지? 차용증. 소갑제 2호증,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그 다음에 소갑제 3호증, 아까 뭐였더라? 소갑제 3호증이 뭐였을까요? 문자 메시지. 소갑제 4호증, 임대차, 계약서, 소갑제 5호증, 채무자 주소지 이제 등기부등본 보통 같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등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첨부 서류. 첨부 서류를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첨부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위 소명 방법 각 일부, 그 다음에 납부서, 뭐 이제 송달료 이런 거겠죠? 한 통. 이렇게 적어주시고 2019년 7월 3일 위 채권자 정지혜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관할인데요. 관할은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잠깐만요. 예. 관할 법원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대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원고 주소지로 해볼게요. 제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 주소지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이고요. 아까 제가 서초구라고 제 주소를 적었죠. 서초구 딱 검색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옵니다. 관할은 그래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완성되었어요. 자, 그런데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압류 신청서 진술서를 써볼 텐데요.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식은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채무자 이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적으시면 되시는데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 곤란해질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무자의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고 직장이나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좋지 않음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화해전 주소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보전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이건 연대보증인이 아니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 요것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우리는 유치동산 가압류니까요. 유치동산 아니 우리는 채권 가압류죠. 채권 가압류로 넘어갈게요.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아니요. 제기할 예정이니까 예. 중복 가압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네, 끝났어요. 요것도 이제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제출을 하고 나면은 이제 법원으로부터 무엇이 오냐면요. 요렇게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얼마를 공탁할 것을 명한다. 그런데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다 이제 담보 제공 명령까지 끝나면 가압류 결정문이 이렇게 결정문이 나오죠. 예.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하는 거 이제 처음부터 받았을 때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